당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분명히 매일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공기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뭔가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냥 모르겠어요. 확신은 없어요.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8살 직장인 남성 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그냥 집게핀을 찾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딱히 뭔가를 확인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근데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랍 하나였어요. 아내의 화장대 두 번째 서랍. 거기서 뭘 발견했느냐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천천히 들어보시죠. 민준 씨. 그는 재혼한 남자였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한번 깨졌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 소주 한 캔 따고는 멍하니 TV만 봤대요.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닫아걸고 살았죠. 그러다 지수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지인 모임에서 한번 스친 사이였어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연락이 이어졌고 밥 한 번 먹었고 그 다음엔 영화, 그 다음엔 드라이브. 어느새 1년이 흘렀고 민준 씨는 처음으로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수 씨도 이혼 경험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다가갔고 결국 결혼을 했죠. 그땐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민준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죠. 바쁜가 보다 했죠.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됐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없는 사이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화장대 서랍을 열었고 거기서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민준 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준 씨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새벽 6시면 눈이 떠졌고 커피 한 잔 내려서 거실 창가에 앉아 하루를 준비하는 게 루틴이었죠. 주말에도 7시면 일어났어요. 아내 지수 씨는 반대였어요. 아침 잠이 많아서 눈 뜨는데 한참 걸리는 사람이었고 민준 씨는 그런 지수 씨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이불 속에서 머리카락만 삐죽 내밀고 자는 모습이 처음엔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결혼 초에는 그랬어요. 지수 씨가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민준 씨가 조용히 커피를 내려두고 옆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곤 했어요. 지수 씨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웃으면서 커피를 건네주고 그게 둘만의 아침 풍경이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사실 아주 작은 것에서였어요. 지수 씨가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민준 씨도 그냥 좋았어요. 오, 드디어 아침형 인간이 됐나? 하고 속으로 기뻐했죠. 같이 커피 마시고 아침 준비하면 더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지수 씨가 일찍 일어나는데 같이 아침을 먹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거실에 나오면 지수 씨는 이미 욕실 안에 있었어요. 샤워를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 분주함이 민준 씨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가? 민준 씨가 물으면 지수 씨는 거울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좀 나갈 것 같아. 어디? 그냥 친구 만나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친구 만나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주말마다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민준 씨는 뭔가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분이냐고요? 뭔가 자기가 빠진 기분이요. 지수 씨의 하루에서 민준 씨가 차지하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티를 낼 만큼 큰일도 아니고 싸울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근데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 그 느낌이 처음 찾아온 건 결혼한 지 딱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지수 씨는 원래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화장도 좋아했고 옷도 잘 입었고 피부 관리나 그런 것도 신경 쓰는 편이었죠. 민준 씨는 그런 지수 씨가 좋았어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으니까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좀 편한 모습이 됐어요. 집에서는 당연히 화장을 안 했고 편한 옷을 입었고 민준 씨도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편하게 있는 모습이 더 친근하고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지수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요즘 좀 꾸미나 보다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변화가 단순히 꾸미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일단 옷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입던 옷들이 있잖아요. 면 소재 니트라든지 편한 청바지라든지 그런 옷들을 즐겨 입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옷들을 잘 안 입는 거예요. 대신에 좀 더 타이트한 옷, 좀 더 색이 선명한 옷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향수도 달라졌어요. 원래 지수 씨가 즐겨 쓰던 향수가 있었어요. 민준 씨도 알 정도로 오래 써온 거였는데 어느 날 욕실 선반에 새 향수병이 생겼더라고요. 처음 보는 브랜드였어요. 민준 씨가 이거 새로 샀어? 했더니 지수 씨가 그냥 바꾸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짧게 담담하게. 그리고 대화가 끝났어요. 민준 씨는 그냥 넘겼어요. 향수 하나 바꾼 거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향수 냄새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지수 씨가 지나갈 때마다 그 낯선 향기가 느껴졌고 그때마다 민준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게 왜 그런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 향수는 민준 씨가 한 번도 선물한 적 없는 거였어요. 외출이 늘어난 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처음엔 주말에 친구를 가끔 만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평일 저녁에도 나가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 후에 바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민준 씨는 그게 불편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수 씨가 딱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항상 미리 말을 했어요. 숨기거나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보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늘 어때? 같이 뭐 할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됐다면 지금은 오늘 나 이럴 거야로 통보가 되는 거예요. 확인이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림. 마치 직장 동료한테 일정 공유하듯이. 민준 씨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이상한 게 없거든요. 아내가 친구 만나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다는데 뭐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마음이 자꾸 걸렸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걸림. 그게 민준 씨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준 씨가 먼저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지수 씨는 오늘도 늦는다고 했거든요. 민준 씨는 대충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서 먹으면서 TV를 켜놨어요. 그냥 소리라도 있어야 덜 썰렁하니까. 그리고 밤 11시쯤 지수 씨가 들어왔어요. 민준 씨는 소파에서 반쯤 졸고 있었는데 현관문 소리에 눈을 떴어요. 지수 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단정하게 들어왔어요. 메이크업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옷매무새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얼굴이 약간 상기돼 있었어요. 볼이 살짝 발그스름한 게 술을 마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민준 씨가 물었어요. 어디 갔어 오늘? 지수 씨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누구? 대학 친구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민준 씨는 다시 TV를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무언가 마음에 걸렸어요. 대화가 너무 짧았나? 눈을 안 마주쳤나? 뭔가 부자연스러웠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예민해진 건가? 민준 씨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이상한 거 아냐?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민준 씨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수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욕실을 가려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지수 씨가 화장대 서랍에 뭔가를 넣고 있었어요. 뭔지 잘 안 보였어요.
그냥 뭔가 접혀 있는 청 같은 거였는데 지수 씨가 민준 씨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자연스럽게. 민준 씨는 그냥 욕실로 들어갔어요. 별거 아닐 거다 싶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서랍을 닫던 그 타이밍. 살짝 빠른 것 같기도 한 그 동작. 민준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야, 너 지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아내가 서랍 닫는 게 뭐가 이상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그 서랍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그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민준 씨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 지수 씨는 항상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타입이었어요. 카톡 답장도 빠르고 SNS도 자주 보고. 근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뒤집어 두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화면이 아래로 가게. 민준 씨는 처음에 그냥 봤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수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민준 씨는 식탁에 뒤집혀 있는 핸드폰을 봤어요. 집으려다 멈췄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핸드폰 들여다보는 건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근데 그 뒤집혀 있는 핸드폰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두 번째 단서는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지수 씨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왔어요. 진동 소리가 났죠. 지수 씨가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했는데 그때 민준 씨가 얼핏 화면을 봤어요. 이름이 보였어요. 남자 이름처럼 들리는 이름이었어요. 이름 뒤에 이모티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트는 아니었어요. 그냥 웃는 이모티콘이었어요. 내용까지는 못 봤어요. 지수 씨가 바로 화면을 껐으니까. 민준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근데 손이 약간 떨렸어요. 남자 이름이면 다 뭐야?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고. 괜한 걸로 의심하지 말자.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냄새였어요. 민준 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지수 씨가 집에 있었는데 뭔가 달랐어요. 분위기가요. 지수 씨가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는데 집안에 향기가 났어요. 지수 씨가 뿌리는 그 새 향수가 아니라 다른 향이었어요. 좀 더 무겁고 짙은 남성 향수 같은 향이. 민준 씨는 거실에 서서 코를 한번 킁킁했어요. 분명히 달랐어요. 누가 왔다 갔어? 지수 씨가 책에서 눈을 들었어요. 아니,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아, 택배 아저씨가 들어와서 뭔가 서명 받았는데 그 사람 향수가 좀 강했나 보지. 지수 씨가 다시 책을 봤어요. 민준 씨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향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택배 기사가 집 안에 들어와서 서명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잖아요. 현관 앞에서 받으면 되지. 민준 씨는 그 생각을 억눌렀어요. 야, 그럴 수도 있잖아. 무거운 거 들어다 놓을 때는 들어오잖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뭔가 작은 것이 걸려 있었어요. 가시처럼. 빼내지도 못하고 그냥 두 잔이 계속 찌릿거리는. 가장 직접적인 단서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약 2주 뒤였어요. 민준 씨가 빨래를 넣다가 세탁기 안에서 지수 씨 옷을 꺼냈어요. 같이 넣으려고요. 옷을 하나씩 펼치는데 그중에 블라우스가 하나 있었어요. 민준 씨가 그 블라우스를 펼쳤다가 멈췄어요. 칼라 부분에 뭔가 있었어요. 립스틱이나 화장품 자국은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한참을 그걸 봤어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어요. 분명했어요. 그건 무언가의 흔적이었어요. 아주 연하게. 지수 씨가 미처 못 발견하고 빨래통에 넣은 건지 아니면 세탁하면 없어질 거라 생각한 건지. 민준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옷을 다시 접었어요. 세탁기에 넣었어요. 작동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욕실 변기 위에 앉아서 한 5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설마, 설마, 설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민준 씨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자다가 자꾸 깨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쯤에 눈이 떠지는데 다시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눕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이런저런 장면들이 재생되는 거예요. 지수 씨가 빠르게 서랍을 닫던 장면, 핸드폰 화면에 떴던 그 이름, 집안에 맴돌던 낯선 향, 그리고 블라우스의 그 흔적. 민준 씨는 그것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각각을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하나씩은 뭔지 모르는데 몇 개가 맞춰지니까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근데 민준 씨는 그 그림을 완성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미 예감이 됐으니까요. 민준 씨는 그때 처음으로 첫 번째 결혼 때가 생각났다고 했어요. 첫 번째 아내, 그러니까 전처도 그랬었거든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들이었어요. 외출이 좀 늘고 핸드폰을 잘 안 보여주고 대화가 짧아지고. 민준 씨는 그때도 눈치를 챘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어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게 드러났을 때 민준 씨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어요. 그 기억이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또 이러는 건가? 나는 또 속고 있는 건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민준 씨는 정말 힘들었대요. 단순히 아내에 대한 의심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민준 씨는 혼자 밤에 소주를 마셨어요. 지수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민준 씨는 주방 불 하나만 켜고 식탁에 앉아서 빈잔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사실 아주 복잡한 거예요.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허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자존심이라는 게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아주 힘들어요. 민준 씨가 딱 그랬어요. 민준 씨는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자신감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장에서는 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나름 인정받고 있었어요. 키도 보통 이상이었고 외모가 특별히 눈에 띄진 않더라도 단정하고 깔끔한 편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든든한 형이라는 소리를 들어왔고 첫 결혼이 깨지면서 한동안 자존감이 바닥을 쳤지만 지수 씨를 만나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지수 씨가 처음에 자기를 좋아해 준다는 게 느껴질 때 민준 씨는 정말 기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비교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비교를 당한 건 아니었어요. 지수 씨가 당신보다 다른 남자가 더 나아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죠. 근데 민준 씨 머릿속에서 그게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지수 씨가 정말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민준 씨보다 어떤 사람일까? 더 젊을까? 더 잘생겼을까? 더 재밌는 사람일까? 더 능력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어요. 민준 씨는 거울을 봤어요. 38살. 직장 스트레스에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지만 20대 때처럼 탄탄하진 않은 몸. 머리도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민준 씨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매력적이어야 하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민준 씨는 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가 지수 씨에게 먼저 뭔가를 하려다가 멈추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려다가 어차피 바쁘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삼키는 거예요.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려다가 요즘 지수 씨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더 줄었어요. 지수 씨가 말을 안 거는 것도 있지만 민준 씨도 먼저 걸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침묵이 민준 씨를 더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침묵이 지수 씨가 원해서 생긴 건지 민준 씨가 만들어낸 건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수 씨가 잠든 뒤에 민준 씨는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TV는 껐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민준 씨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해라고 말한 게 언제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수 씨가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그 말을 한 게 언제인지도. 민준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랬지? 이게 다 내 탓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가? 그 질문들이 밤새 그를 붙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 즈음 민준 씨는 직장 선배한테 살짝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아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집에서 좀 답답해라고 했을 때 선배가 왜? 둘이 싸웠어? 하고 물었고. 민준 씨가 싸운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라고 했더니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결혼한 지 1년 반 됐으면 원래 그런 거야.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 다들 그거 한 번씩 겪어.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권태기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민준 씨가 느끼는 건 권태기와는 달랐어요. 권태기는 둘 다 지루한 거잖아요. 둘 다 좀 무기력하고 둘 다 좀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 씨는 지루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어딘가 나가기 전날엔 설레는 것 같은 기운이 있었어요.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 표정이 있었어요. 그 설렘이 자기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민준 씨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권태기보다 훨씬 더 아팠어요. 민준 씨는 그때쯤부터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 그런 자책이 시작됐어요. 근데 자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다음엔 분노가 와요. 근데 이게 다 내 탓인가? 나도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족했다면 말을 했어야지. 이렇게 혼자서 뭔가 하는 건 뭐야? 그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민준 씨는 억눌렀어요. 왜냐면 아직 확인이 된 게 없으니까요. 자기가 의심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는데 화를 냈다가 아무 일도 아니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눌렀어요. 꾹꾹. 계속. 그렇게 억누르고 의심하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또 억누르는 걸 반복하면서 몇 주가 지났어요. 민준 씨는 그 기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실제론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리고 그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준 씨는 일찍 퇴근했어요. 팀 회식이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빠지고 먼저 들어온 거예요. 두통이 약간 있었거든요. 지수 씨는 집에 없었어요. 오늘도 늦는다고 아침에 말했었죠. 민준 씨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려고 했는데 거실 서랍에 있던 진통제가 떨어져 있었어요. 혹시 화장대 쪽에 뭔가 있을까 싶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수 씨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준 씨는 상단 서랍을 열었어요. 진통제는 없었어요. 그럼 두 번째 서랍.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당겼어요. 서랍이 열렸어요. 민준 씨는 잠깐 멈췄어요. 진통제를 찾아야 했는데 눈이 그것보다 먼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서랍 안쪽에 레이스 소재의 속옷이 접혀 있었어요. 그것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속옷이 서랍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근데 민준 씨가 멈춘 이유는 그 속옷을 처음 봐서였어요. 그것도 완전히 처음 보는 거였어요. 자기가 선물한 것도 아니었고 지수 씨가 사왔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 보는 아주 화려한 레이스 속옷이었어요. 검은색, 얇은 소재. 민준 씨가 지수 씨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 민준 씨는 그걸 꺼내 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서 봤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분인지 5분인지.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천천히. 나는 저 속옷을 언제 봤을까? 민준 씨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없었어요. 지수 씨가 그런 속옷을 입은 적이 있었나? 그런 걸 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러면 저건 언제 산 거지? 왜 산 거지? 누구를 위해서? 누굴 위해 입은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민준 씨는 침대가에 앉았어요. 두통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머리까지 올라온 건지.
그는 방 안을 가만히 둘러봤어요. 지수 씨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책상 위에 책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옷장에 걸린 옷들. 자기 물건들과 뒤섞여 있는 지수 씨의 것들. 우리 공간인데. 근데 나는 저 서랍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 민준 씨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지수 씨가 12시가 다 됐을 때 집에 들어왔어요. 민준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제대로 안 켜고. 지수 씨가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래? 괜찮아? 응. 지수 씨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뭐 먹었어? 그냥 간단히 먹었어. 대화가 또 그렇게 짧게 끝났어요. 지수 씨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민준 씨는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물어볼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뭐라고 물어야 할지가 막막했어요. 당신 서랍에 처음 보는 속옷이 있던데 그게 뭐야? 그 말을 어떻게 꺼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서랍을 봤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안에 서랍을 뒤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진통제 찾으려고 열었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고요? 근데 그 말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변명처럼 들릴까요? 민준 씨는 그 말을 어떻게 꺼낼지가 두려웠어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그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올 대답이었어요. 만약 지수 씨가 그거 그냥 충동 구매했어라고 하면 민준 씨는 안도를 하면서도 또 찜찜할 거예요. 만약 지수 씨가 잠깐 굳으면서 대답을 망설이면 민준 씨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묻지 않았어요. 지수 씨가 욕실에서 나와서 나 먼저 잘게 하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민준 씨는 응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참 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민준 씨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설마가 아니었어요. 설마의 단계는 지났어요. 이제는 아마도의 단계였어요. 그리고 아마도는 설마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설마일 때는 그래도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크지만 아마도가 되면 맞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니까요. 민준 씨는 그 무게를 혼자 지고 다니면서 매일 지수 씨 옆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매일 지수 씨와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무렵 민준 씨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민준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자기 상황을 다 쓰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게 저한테 사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글의 마지막 줄이 이랬어요. 저는 지금 이게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오해이길 바라면서도 오해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누가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해서 썼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멈췄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의심을 하면서도 말 못하고 혼자서 사귀면서 매일 그 사람 옆에 있어야 했던 그 외로움이 그래서 느껴졌어요.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결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의심이 다 현실이 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의심이 다 기우인 것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민준 씨가 알게 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의심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을까요? 민준 씨의 의심이 쌓여가던 그 시기에 실제로 지수 씨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수 씨는 그 무렵 직장에서 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팀이 바뀌었어요. 새로 온 팀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는데 지수 씨를 유독 힘들게 했어요. 일적으로요. 그게 몇 달째 지속되고 있었어요. 지수 씨는 그걸 민준 씨한테 잘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민준 씨도 직장 일로 바쁘고 재혼 초기에 두 사람이 서로 짐이 되지 말자고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서였죠. 그래서 스스로 사귀려 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 곳이 필요했고 퇴근 후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아진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남자 동창이 있었어요. 이름이 승현이었는데 핸드폰에 그냥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준 씨가 봤던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향수는 직장 동료가 생일 선물로 준 거였어요. 집 안에서 느껴졌던 낯선 남성 향수 냄새는 형부가 잠깐 들렀다 간 날이었어요. 지수 씨가 언니한테 연락받고 급히 택배 물건을 넘겨줬는데
민준 씨한테 따로 말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블라우스의 그 흔적은 지수 씨가 버스에서 졸다가 창문 틀에 기댔을 때 묻은 거였어요. 본인도 그때 신경을 못 썼고 세탁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레이스 속옷은 언니가 사줬어요. 언니가 여동생 챙겨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면서 선물로 준 건데 지수 씨는 좀 쑥스러워서 민준 씨한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 민준 씨의 의심은 다 오해였나요? 전부 오해였어요. 실제로 지수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배신도 외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오해극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민준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거든요. 그 전에 민준 씨와 지수 씨 사이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깊어지면 관계가 달라지는 게 말로 안 해도 티가 나거든요. 민준 씨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무의식적으로요. 대화가 줄고 먼저 다가가지 않고 어딘가 차갑진 않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지수 씨가 그걸 느꼈어요.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민준 씨가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한테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지수 씨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 씨가 더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민준 씨가 차가우면 지수 씨도 자기 방어 기제로 거리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서로 이유도 모르고. 민준 씨는 지수 씨의 태도가 의심의 증거라고 생각했고 지수 씨는 민준 씨의 냉담함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의심과 거리감이 관계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때도 확신을 못했어요. 의심은 하는데 확인은 하지 않고 확인하자니 두렵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 상태가 계속됐어요. 어느 날 밤 지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민준 씨가 TV를 보다가 지수 씨를 봤어요. 요즘 나한테 뭔가 불만 있어? 민준 씨가 잠깐 멈췄어요. 왜? 그냥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뭔가 써먹하고. 민준 씨가 TV로 눈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런 거 없어. 진짜? 응. 지수 씨가 잠깐 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그래 하고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준 씨는 그 순간 말할 타이밍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두려웠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났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게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선택을 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모처럼 집에 같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전에 지수 씨가 청소를 했고 민준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아무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민준 씨가 갑자기 결심했어요. 오늘 말하자. 커피 두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지수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 씨가 한 잔을 지수 씨 앞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수 씨가 고마워하고 커피를 들었어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지수야. 지수 씨가 민준 씨를 봤어요. 나 요즘 좀 힘들었어. 지수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민준 씨를 똑바로 봤어요. 왜? 민준 씨가 잠깐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요즘 당신이 변한 것 같은 게 느껴져서. 외출도 많아지고 핸드폰도 좀 신경 쓰이고. 그게 나한테 좀 힘든 상상을 하게 만들었어. 지수 씨가 민준 씨를 가만히 봤어요. 민준 씨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걸 혼자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지수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뭘 의심했어? 민준 씨가 눈을 맞추고 말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닌가 해서. 지수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했어요. 잠시 후 지수 씨가 말했어요. 민준아, 나 그런 거 없어. 응. 진짜야. 알아. 근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민준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틀리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맞으면 우리가 끝나는 거잖아. 어느 쪽이든 무서웠어. 지수 씨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말 못한 게 있어. 그때 지수 씨가 털어놨어요. 직장에서 힘든 것들.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 그걸 말 못하고 혼자 사귀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는 것. 그리고 민준 씨가 요즘 뭔가 차갑게 느껴져서 자기도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것. 민준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해 왔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서랍 이야기도 했어요. 민준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통제 찾으려다가 서랍을 열었고 처음 보는 속옷이 있어서 많이 놀랐다고. 지수 씨가 피식 웃었어요. 그거 언니가 줬어.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민준 씨도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이야기했어요. 커피가 식도록. 서로 말 못했던 것들을 꺼냈어요. 민준 씨가 재혼 후 얼마나 잘 되기를 바랐는지. 그래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는지. 지수 씨가 직장 스트레스를 왜 말 못했는지. 두 사람이 서로 짐이 되지 말자는 생각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 말하고 나니까 훨씬 가벼워졌어요. 민준 씨는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후회되는 건 그냥 진작 말할 걸 이었어요. 그 몇 주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고 나서 알았어요. 의심이 아니라 대화였어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재혼이라서 더 힘든 건가? 맞아요. 재혼은 첫 번째 결혼과 달라요. 단순히 경험이 하나 더 있다는 것 이상이에요. 재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결혼보다 기대도 크고 걱정도 크고 불안도 더 깊어요. 민준 씨가 그랬어요. 첫 결혼이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잘 돼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그 압박이 오히려 그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하게 되고 조금만 이상해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되고. 이건 민준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혼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재혼이 잘못된 선택인가? 라는 질문. 민준 씨가 가장 힘들 때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에요. 재혼이 잘못된 선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느냐를 봐야 해요. 민준 씨의 경우 잘못된 건 재혼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건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짐이 되지 말자는 생각이 오히려 서로를 고립시켰어요. 지수 씨는 직장 스트레스를 혼자 사겼고 민준 씨는 의심을 혼자 사겼어요. 두 사람이 각자 혼자서 힘든 걸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예요. 재혼을 한 커플들에게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로 재혼 커플들이 이걸 가장 많이 놓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이 깨진 상처가 있으니까 갈등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 갈등이 생기면 또 실패할 것 같은 공포가 오거든요. 그래서 갈등 대신 침묵을 선택해요. 싸우느니 그냥 넘어가자. 말하느니 그냥 참자. 근데 그게 쌓이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민준 씨와 지수 씨처럼. 그렇다면 재혼은 더 힘든 건가요? 네, 어떤 면에서는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거니까 트라우마 반응이 생기기 쉽죠. 민준 씨처럼 비슷한 패턴이 보일 때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처럼요. 근데 동시에 재혼은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한번 실패해 봤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민준 씨가 그날 지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엔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민준 씨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지수 씨도 달라졌어요. 둘이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됐어요. 사소한 것들도. 직장에서 힘든 일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무언가가 신경 쓰이는지. 민준 씨가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재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냐고요? 아니요.
근데 재혼을 잘하려면 첫 번째 결혼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노력이 대화예요.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정말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파트너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의심을 하는데 말을 꺼낼 수가 없는 분.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이 뭔가 차갑게 굴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말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민준 씨가 그랬던 것처럼 혼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게 될 수 있어요. 말하는 게 두렵다면 그 두려움 자체를 말하세요. 나 지금 이 말 하기가 좀 무서운데 그래도 말할게. 그 한마디가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민준 씨에게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지수 씨는 직장을 옮겼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요. 까다로운 팀장 밑에서 버티면서 쌓은 실력이 빛을 발해서 이직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지수 씨가 민준 씨한테 제일 먼저 말했어요. 같이 기뻐했어요. 민준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해요. 지수가 웃으면서 나 이직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말해줬다는 게.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줬다는 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두 사람이 달라졌다는 증거였어요. 민준 씨는 그 후에도 가끔 불안이 올라온다고 해요. 예전 일이 떠오를 때 혹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을 때. 근데 이제는 혼자 사귀지 않아요. 요즘 내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 뭔가 걱정이 되는데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 말을 지수 씨한테 먼저 해요. 그러면 지수 씨가 뭐가 걱정돼? 하고 물어봐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돼요. 민준 씨는 그게 아직도 좀 어색하다고 해요.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요. 근데 어색하더라도 한다고요. 왜냐면 말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민준 씨가 저한테 해준 말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그 서랍을 열었을 때 사실은 진실이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의심 속에 갇혀 있는 거였어요. 그 안에 계속 있었으면 우리 진짜 끝났을 것 같아요. 진실 때문이 아니라 침묵 때문에. 서랍 하나가 민준 씨의 세계를 흔들었어요. 근데 그 서랍이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서랍이 말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줬어요. 때로는 두려운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가 딱 자기 이야기 같다는 분이 있으신가요? 관계 안에서의 침묵은 때로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리예요. 말하는 게 두렵다고 느끼실 때 그 두려움이 오히려 말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아내의 서랍을 열어본 순간 민준 씨가 열어버린 건 서랍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꽉 닫혀 있던 문을 열어버린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 문 앞에 서 있다면 용기 내서 노크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한 분에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